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요, 여러분. 5월은 사망자가 연중 두 번째로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5월의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546명. 가장 안전한 6월보다 1,276명이 더 사망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얄 패밀리 전문가 그룹 미다스팀의 조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연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첫 시간을 제가 맡으니까 부담도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거 모르고 넘어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몸 건강하십니까? 가족분들, 그리고 본인 생각하시기에 나 지금 몸이 건강할까? 아니면 어디가 안 좋을까? 어디가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건강할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는요, 조용히 뭔가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아서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실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부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고기한테 이렇게 넣었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많은 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장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영제를 물고기에다 넣어봤더니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고 있고요. 호흡하면서도 들이마십니다. 근데 내 몸이 진짜 건강할까요?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생활해온 그 기간만큼 조금씩 쌓여온 게 내 몸입니다. 근데 쌓이기만 할까요? 또 결핍도 있겠죠. 물을 안 마셔도, 많이 안 마시더라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하고 물하고 잘 맞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루에 물 한 잔 마실까 말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될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루 동안 드셔야 되는 물의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드실 때 타서 먹는 물도 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밥을 할 때 물 많이 넣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물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밥 끝나면 물 다 날아가고 없나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 밥 속에 있는 물을 내 몸에 넣어주면 물의 기능을 할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하루 동안 드셔야 되는 양은요,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건 WHO에서 권장하는 권장량이에요. 최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이면 순수 물 1.5리터에서 2리터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매 시간마다 한 잔씩 해서 하루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그 영양이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가 됐을까요?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먹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부족해집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게 결핍이죠. 근데 그 결핍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아프네? 뭐 먹고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먹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저 몸에 안 넣어주던, 들어가지 않던 그 성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핍으로 이루어져서 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목차이거든요. 첫 번째, 춘곤증. 봄 되면 여러분 춘곤증 가장 많이 오죠. 지금도 춘곤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낮에만 되면 춘곤증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 활동, 관절,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어버이날 특집입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피부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혈당, 혈압 관리입니다.
첫 페이지에 요거 보이세요? 5월 사망자가 28,546명.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라. 춘곤증, 관절, 어버이날, 피부, 혈당, 혈압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보이십니까?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요, 여러분 5월은 사망자가 연중 두 번째로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5월의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546명. 가장 안전한 6월보다 1,276명이 더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사망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추워가지고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사망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잘 아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계절인 것 같습니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은 계절이라기보다 12월에서 3월입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거. 3, 4월 달에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6월 달부터 좀 안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5월 달부터 이 봄이죠. 우리 봄이 되면 봄뿐만 아니고요. 사계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요. 이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미리 읽고 대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들으시면 그 차이가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봄하면 여러분 우리 춘곤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죠. 봄 피로. 특히나 봄에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밥 먹고 나면 눕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나면 눕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겨울보다 더 힘들다. 낮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봄이라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피로는 질병의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신호.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피곤한 것쯤이야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거 넘기다가 만성피로, 면역저하, 끝내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통계자료. 몇 월 달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요? 12월 달부터 4월 달입니다. 3, 4월 달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사망률이 28,546명이나 높았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예요. 6월 달보다 1,276명이 더 많이 사망을 하신 월이 5월 달입니다. 그러면 5월 달, 4월 달은 지났으니까 5월 달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요. 안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났으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5월달이 지금 가장 위험 구간에도 속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봄에도 사망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겨울에는 봄으로 넘어오는 환절기 맞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10도 이상이나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벌어지니까. 우리 몸이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이 1.3mm씩 올라갑니다.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가 오면은요,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래서 봄에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에 쌓여있던 기름집 거있자 플라크,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게 심근경색이고요. 머리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됩니다. 2024년 심혈관 질환 환자가 2월 31만 8천 명이에요. 3월에는요 32만 8천 명이고 4월 달에는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봄마다 폭증을 해요. 그래서 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관리를 하시면 봄에 좀 괜찮을까요? 겨울 때부터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봄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춘곤증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작은 발전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발전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 세포 속의 발전소,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안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멈춰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비타민 B 군이라는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B9는요, 몸에 저장되지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납니다. 빠져나가요. 특히나 봄이 되면 발전소가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품이 바닥난 상태잖아요. 이게 봄 피로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봄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여러분,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속에 머무는 시간 제가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여러분 가족분들 어떻게 섭취하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B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없으면요, 발전소가 꺼져요. 발전소가 꺼지면 면역이 무너집니다. 면역이 무너지면 온갖 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게 저희 독일 PM 제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액티바이즈입니다. B1부터 B12까지 8종이 들어가 있죠. 하나라도 빠지면요, 나머지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비타민 B군 복합체는요, 같이 섭취를 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시너지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과나나 성분이요,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꾸준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있죠. 그것처럼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과라나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은요, 폴리페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인처럼 급격하게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천천히 지구력을 내줍니다. 지구력을. 그래서 황금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침 식전에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청소를 해주고 적혈구를 생성하고요,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식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에. 제가 즐겨 마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 10스푼을 먹어요. 그리고 낮에 또 액티바이즈를 먹습니다. 여러분, 액티바이즈 저녁에 먹게 되면 잠을 못 잘까요? 김주환 사장님, 소화제. 식후에 먹으면요,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소화제라기보다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대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때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해드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기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유소 사장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놀라셨지요? 황미영 사장님. 고기를 먹었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드시면 더 시너지 효과 좋을까요? 김주원 사장님. 리스토 그거 하나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강민선 사장님. 맞아요. 리스토에다가 액티바이저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이유가 식후에 드시는 건데, 식전에 드시면 우리 혈관하부터 적극 생성하고 이런 데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식후에 드시게 되면 대사작용에 사용됩니다. 근데 식후에는 액티바이저하고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드시게 되면 리스토레이트에 있는 마그네슘이 B군 발전소의 전원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롬이 식후 혈당 급등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어떻게 해요? 리스토레이트에 액티바이즈 같이 드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근데 봄에 피곤한 거는요, 그냥 봄이니까 식곤증,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비타민 B군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우면 됩니다. 근데 안 채우면 그 피로가 여러분 병이 됩니다. 병이. 춘곤증 있을 때 뭐를 섭취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타민 B군을 드시면 됩니다. 40대부터요, 이게 매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야외 활동 많이 하시죠? 특히나 봄이 되면은요. 그리고 관절 근육,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 시기예요. 특히나 5월에 등산 갔다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 여러분도 주변에 한 분씩 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텃밭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디스크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봄이면 골프도 많이 치러 가시죠? 근데 골프 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 어깨인대가 끊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근데 이게 운이 나빠서일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40대부터요,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최대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겨울 동안 안 움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더 줄었을 겁니다. 그 근육으로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면 반드시 다칩니다. 그래서 봄에 많이 다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관절 연골과 디스크에는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민수 사장님,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림프관도 없어요. 근데 영양이 직접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 영양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골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의학계에서는요, 재생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디스크에 물이 들어갈까요? 연골에 물이 들어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혈관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물은 어떻게 들어가? 의학적으로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관절을 감싸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관절을 감싸는 관절 주머니하고 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있어요. 이 혈관에서 나온 영양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관절액을 만듭니다. 그 관절액이 연골과 디스크에 스며드는 역할까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연골의 무게는요, 얼마 정도 될까요? 모르겠죠. 우리 연골의 65%, 80%가 물입니다. 걸을 때마다 스펀지처럼 높이 눌리고 펴지면서 관절액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뭐가요? 우리 연골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히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연골 건강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관절 연골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지용성 성분은 관절 주변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데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수용성 성분은 관절에게 바로 녹아서 확산으로 연골까지 직접 들어가요. 이게 연골이랑 디스크에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영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있으면 이게 이동을 못해요. 그럼 연골이 안 좋을 때 뭘 드시면 될까요, 여러분? 갤링핏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봄에 운동하실 때 근육뿐만 아니고 연골부터 시작해서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거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골에 성분을 집어넣어주는 가장 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뭘까요? 이게 갤링핏입니다. 근데 갤링핏만 드시면 될까요? 근데 갤링핏을 드시게 되면 무릎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연골 세포가 재생되는 기간이 있어요. 6개월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6개월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무릎이 부드럽죠. 통증도 좀 덜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 관절막에 있는 부분에 염증이 있는 걸 커큐민이 완화시켜주면서 통증이 줄다 보니까 무릎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염증을 먼저 없애줘야 관절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연골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셨을 때 통증이 좀 덜해요, 부드러워요. 이거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염증이 좀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갤링핏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그게 우리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갤링핏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수용성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커큐민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다른 제품들보다 몇 배 높은지 아십니까? 40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갤링핏만 드시면 될까요? 우리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 성분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우리 몸의 단백질 30%가 콜라겐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육, 힘줄, 연골, 뼈, 피부 이 모든 것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2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아픈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섭취하셔야 될 게 갤링핏만 드시는 게 아니고 뷰티를 같이 섭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시중의 일반 콜라겐은 물에 녹을까요? 여러분,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 과정에서 그냥 에너지로 태워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아무 효과 없는 콜라겐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뷰티는 조금 달라요. 소의 힘줄에서 추출한 수용성 콜라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펩타이드가 38.5%가 들어가 있어요.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에게도 잘 녹습니다. 장벽을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서 피부, 근육, 심줄, 연골, 뼈 실제로 도달하는 기술이 바로 NTC입니다. 그리고 우리 뷰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시면은요,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근데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연, 비오틴, 나이아신, 비타민 B2, 구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콜라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갤린핏하고요, 리스토레이트를 꼭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갤린핏의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 그리고 커큐민 있죠? 이게 관절액을 통과해서 연골을 재건해 주는데,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경련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칼슘, 비타민 D3, 이것은 뼈 강도를 유지해주고요. 두 제품을 같이 드셔야 최적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콜라겐 꼭 섭취하셔야 되겠죠. 우리 근육을 만들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근데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한 게 아니고 분해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프로쉐이프 A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드시고 계십니까? 연골 건강을 지키려면 갤린핏, 리토레이트, 뷰티 드셔야 되겠죠. 그럼 근육 건강은요? 프로쉐이프 A 플러스 그리고 뷰티 이렇게 같이 드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쉐이프 A 플러스를 드시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근육만 형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형성해 주기도 하는데, 근육을 형성하는데 가장 빠르게 해주는 게 바로 화면에 보이신 크레아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크레아틴 드시고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크레아틴 먹고요, 운동을 했더니 몸이 거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 하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그냥 크레아틴 안 먹고 운동했을 때는 근육이 그렇게 형성되는 걸 잘 못 느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웨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크레아틴을 먹고요, 운동을 했더니 와, 몸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와, 진짜 좋아요. 근육질이 되어간다? 이런 느낌?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에너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자료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뇌부터 근육까지 사용되는 에너지, 전신 연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근육이 사용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크레아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꼭 크레아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짧은 기간으로 해서 근육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고요, 회복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뭘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활동 후에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뭘 드시면 좋을까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뭘 자꾸 물어봐. 그죠? 근데 제가 혼자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요, 이혜리 사장님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뭘 드시면 좋을까요? 이유소 사장님 운동 많이 하고 계시죠? 뭘 드시면 될까요? 단백질? 단백질 먹어야 되고요. 웨이 리스토레이트? 그것도 맞습니다. 운동 후에, 운동 중간중간에 꼭 섭취하셔야 되는 게 바로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 피트니스 드링크. 거기다 리스토레이트 같이 타서 드세요. 그럼 더 좋아요. 무리가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피트니스 드링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죠. 여러분들 사우나 들어가서 흘리는 땀은 좋은 땀이 아니에요. 우리 영양소도 빠져나가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들 땀 짭짜름하죠? 우리 몸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꼭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운동 후에는 피트니스 드링크. 피트니스 드링크에는 전해질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5월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죠. 이게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돈이요? 용돈 드리면 될까요? 와우, 저희 부모님은요 용돈 드리면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용돈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은요, 부모님은 그걸 쓰질 않습니다. 내 자식이 준 용돈은요 쓰지도 않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진짜 선물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물. 부모님께 용돈이나 꽃, 외식 물론 좋겠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맛있는 음식이나 용돈 드리는 게 더 좋으실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선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남성의 건강 수명이 평균 64세, 여성은 65세. 왜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적냐고요? 어쨌든 남성은 64세, 여성은 65세입니다. 이거는 평균 건강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0년이 납니다. 10년. 이 건강 수명 64세, 65세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 다음부터 평균적인 거예요. 10년을 병원하고 요양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대 이상은요, 위장이 약해져서 영양 흡수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세포까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위산액도 줄어들고요, 효소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분해도 못해요. 전달도 잘 안 됩니다. 물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요, 세포는 굶고 있습니다. 나는 배를 채워도 세포는 굶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밥맛도 떨어지죠. 그 결과가 면역 저하가 되고 근육 감소, 관절 악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도 급감하게 됩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필요한 건 많이 드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드신 것이 실제로 몸에 흡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선물하시겠냐고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오총사는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 어디에 영향을 치우든 오총사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에 맞게 더 드시게끔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대표님이 솔루션 받아서 드시게끔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자, 우리 뮤노겐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항상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신 부모님한테 섭취하게 되면요, 산화질소와 혈관을 뻥 뚫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12가 신경 수축을 보수하게 되고요, 혈관, 혈액, 신경을 동시에 잡는 게 뭐예요? 뮤노겐입니다. 아까 갤린피 말씀드렸죠. 무릎, 허리, 그리고 손마디가 아프신 부모님한테 필수고요. 제네레이션 50 플러스 50대 이후에는 플러스로 2포 이상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 기력이 없으시고 의욕이 없으신 분한테 활력을 줘주는 게 제네레이션 50입니다. 한마디로 눈 좋아지고 어디 좋아지고 이것 떠나서 전신에 활력을 넣어주는 게 50 플러스. 그리고 뷰티는 피부, 근육, 뼈, 관절, 콜라겐을 꼭 필요한 것에 넣어주는 게 바로 뷰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요, 자녀들 삶도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간병비 들어가죠. 병원비 들어가죠. 그 심적 부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건강을 드리는 것이 가족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좋은 음식, 용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모님도요, 자녀분들 몰래 따로 챙겨 드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홈쇼핑을 통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좋다더라, 한두 개씩 다 챙겨 드시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질 수도 있다는 거. 올해 어버이날 여러분들 꽃 한 송이 대신에 뭐요? 오총사하고 뷰티, 갤린피, 제네레이션 꼭 같이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화장하고 나가시죠? 근데 꼭 바르시는 게 있어요. 이게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잘 바르시고 나가시죠? 바르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선크림이 막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이 산소도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노화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저분은 왜 이렇게 노화가 빨리 왔어? 그래서 운동을 하실수록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그렇죠?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로 인해서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한마디로 우리 피부가, 세포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생기는 기미, 잡티, 주름이 쌓이면요, 나중에 피부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꼭 섭취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젤슈추입니다. 젤슈추. 여기는 항산화 사총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세포 안에 있는 수분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요. 비타민 E는 세포막 지방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또 중화합니다. 베타카로틴이죠. 이거 같은 피부, 눈, 점막 세포를 지키고요. 셀레늄은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글루타치온의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사서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섭취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젤슈츠에는요, 오렌지 1kg의 분량에 해당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 50mg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정도라고요? 오렌지 1kg 분량입니다. 1kg. 그게 해당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 50mg이 들어있어요.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C가 오래 살아남아야 셀레늄 효소 있죠? 그걸 제대로 재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없이는요, 셀레늄이 있어도 흡수율이 반토막 나요. 그래서 젤슈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젤슈츠를 드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뭐부터? 우리 몸속 안에서부터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겉에서 바르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채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겠죠. 여러분, 셀레늄의 진짜 역할은요, 항산화만이 아니에요. 셀레늄은 면역군대를 지휘합니다. 대식세포, T세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NK세포까지. 근데 이것들은 셀레늄 없이는요,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꼭 섭취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초, 오종. 네, 젤슈츠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뭐를 위해서? 내 세포를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 꼭 섭취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젤슈츠입니다. 여러분, 혈당, 혈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숫자 관리는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우리 몸속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필요한 크롬입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죠. 그렇죠? 근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려면 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롬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파워칵테일의 140가지 영양소가 우리 혈관, 세포 전반에 사용이 된다는 거. 우리 리스토레이트에는요, 크롬 1일 권장량 10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난 당 때문에 고생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럼 식후에 드셔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뭐를요? 리스토레이트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슘을 잘 섭취하고 있죠. 근데 우리 그 양자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요,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빨간색이 켜지신 분들도 있어요. 칼슘 소실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칼슘이 없으시거나. 칼슘 소실이 많다. 왜 많아질까요?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요, 칼슘이 굉장히 잘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요, 칼슘이 많이 소실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을 먹게 되면요, 나트륨이 소변으로 나갈 때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콜라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산이 뼈에 있는 칼슘을 직접 녹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억제한다는 거. 그리고 폐경기 여성분들 있죠.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면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약 드시면서 짜게 드시고 콜라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면서 하게 되면 앞에서 채우고요, 뒤에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리스토레이트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가 이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독 캠프에서 뵙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하시자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